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7월에도 0.75% 금리 인상, 부동산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데이터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 벌써 0.5% 금리 인상 진행했고요. 자, 그리고 EU도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0.5%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좀 충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1.0% 울트라 스텝을 밟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이 1% 올릴 거냐, 0.75% 올릴 거냐, 자, 이제 며칠 있으면은 밝혀지길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0.75%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확률적으로 0.75% 인상이 7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0.75%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 인상이 21%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은 0.75% 인상 가능성에 베팅이 되어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주택시장은 변화가 느리고, 자,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6월에 금리 인상 여파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번에 0.75%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좀 더 장기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자, 4월 이후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높아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택 대출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월 말에 주택 대출 규모가 고점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사람들이 주택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택 구입을 미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매월 감소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량입니다. 자, 그래서 매달 지금 전월 대비 주택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기조를 이어갔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가격이 많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신규 주택 판매량도 최근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주택 판매량은 팬데믹 직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작년 말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급반전하면서 지금 크게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5월에 잠깐 반등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죽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량의 변화 전월 대비로 본다면 올해 내내 하락을 하다가 5월 달에 반짝 반등한 거 좀 전에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했었고, 자, 그렇지만 5월에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량도 줄어들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현재 월가의 컨센입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데이터는 없는데 어쨌든 올해도 기존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 모두 다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 그리고 금액도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의 여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매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총 주택 재고겠죠. 자, 팔려고 하는 매물들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쌓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꾸준히 지금 주택 재고량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고, 이런 매물이 적절하게 소화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올해 초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그래프 이 기울기가 점점 둔화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둔화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오는 시점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 추세가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 변화, 여기 빨간색 선이 금리 변화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 선이 부동산 가격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 금리가 정점에 이를 때쯤에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서서히 기울기가 둔하기 시작해서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주택 가격이 정점에 이른 때가 많았다. 2016년도에도 보면은 금리가 이제 오를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랬는데, 어쨌든 2016년도에는 꾸준히 올라갔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2006년도에는 정점을 찍고 나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다음에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자, 여기에서 가격이 폭락해서 한 3년 정도, 자, 주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과거에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때는 시스템 위기, 자, 예기치 못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월가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올해 말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12월 아니면 내년 1월쯤이라도 정점을 찍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가격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 또는 이르면은 올해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때쯤에 주택 가격 상승세가 서서히 꺾이면서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금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기 회색이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자,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기 때는, 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크게, 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자,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는 조정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점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정점이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노란색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이제 2006년부터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보면은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때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때 2018년도 무역 전쟁이 있을 때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 2011년도에 유럽 위기가 있었을 때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보면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한 1년 반 정도 더 오르다가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죠. 자, 그때
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되었고 이렇게 조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리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놨는데, 자, 우리나라는 보면은 금리가 오를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질 때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요때도 보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고, 또 뭐 금리가 오를 때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금리하고 부동산의 명확한 관계를 지금 뚜렷하게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가 금융위기, 그리고 이때가 유럽위기, 그리고 이때가 2018년 무역전쟁. 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양책을 쓰거나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또 경기 침체와 호황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움직이는 특성도 있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자, 과거에 뭔가 경기 침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자, 이번에 만약에 올해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은 그 지점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꺾이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금리 인상 정점부터 본격적인 기간 조정에 돌입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일단은 미국의 이야기다. 부동산은 사실은 주식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 또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점점 부분부터 본격적인 기간 조정에 돌입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연말 12월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은 통상적인 수준 한 10% 이내 수준의 기간 또는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물론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좀 더 깊은 충격이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20% 30%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스템 위기는 찾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경기 호황 불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 호황과 불황, 자, 이것에 영향을 받고, 결국 뭐 이런 호황과 불황이 또 통화 정책, 즉 금리 변화를 또 수반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직접적인 금리의 영향보다는 호황 불황의 영향이다. 자, 그리고 호황 불황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과거의 침체기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길어진 사례로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위기, 그리고 2018년 무역분쟁 시기가 있더라. 이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유동성도 마르면서 조정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이어서 정부에서 부양책을 펼치면서 돈이 풀리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자, 그리고 나서 부양책이 서서히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경기 침체가 굉장한 관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는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면은 부동산 시장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은 유동성 축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 조정이 그래도 조금은 가파르고 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정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조정을 받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오르는 곳도 있죠. 그래서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는 올해 연말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이후에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어지느냐 아니냐,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더 길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물론 내가 필요할 때 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자로서 시기를 또 잘 엿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와도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